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대 초중반에 IMF를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IMF가 터진 지 25년 넘었네. 25년. 야, 시간 진짜 빠르네. 질문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20대 분들은 IMF를 모르겠죠. 그때 어린애였으니까. 30대 분들 중에서도 IMF를 제대로 아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심하게 겪어가지고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 더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그때 힘들어진 사람도 많이 있죠. 힘들어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버블 터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위기가 터져버리면 과연 제대로 이겨내고 극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지금 뭔가 이제 나라가 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간파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위기가 터지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못 일어난다고 봅니다. 가진 게 있어야 일어나는 건데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주의가 심해서 위기를 극복 못한다기보다는요, 그냥 멘탈과 의지가 약해서 저는 힘들다고 봐요. 멘탈과 의지가 약해서. 사실 25년 전인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굉장히 문명적으로 많이 발전했잖아. 즐길 것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멘탈은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 참을성이 없어지고 별거 아닌 것에 화내고, 그리고 감정 컨트롤 못하고 앞가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살기 좋아진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아무것도 대비 안 한 사람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때도 아무것도 대비 안 한 사람도 그냥 날아갔어요. IMF 때도. 그러니까 IMF 때랑 앞으로 경제위기가 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뭔가 빚이 많고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은 분들은 IMF 때 다 자빠지고 집안이 폭삭 내려앉았어.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빚 많이 벌리신 분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게 뭐냐 하면, 가계빚이 너무 많아요. 집집마다 빚 없는 사람이 없어. 개인이 빚 있는 사람도 많고, 카드로 손댄 사람도 많고.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가 과연 경제 위기를 겪었던 나라가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겁이 없이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건가? 과거에 우리가 한번 심하게 자빠진 적이 있잖아요.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보다 더 빚이 더 많죠? 가진 돈이 별로 없지? 막상 위기가 오면 어떡하려고? 거기다 우리나라는 그때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때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악재가 많죠. IMF 때도 사실 더 안 좋아. 냉정히 말하면. 왜냐하면 IMF 말고도 지금 악재가 많아요. 일단 출산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IMF 때 출산율이 그렇게 낮지 않았거든요. IMF 때 그렇게 힘들어도 결혼하고 애 키우고 다 했어. 근데 지금 안 하잖아. 지금 버블이 안 터졌음에도 안 하잖아요. 터지면 하냐는 거지. 안 하겠죠. 그러면 교육으로 먹고 사는 거 상당수 없어지겠죠. 그리고 4차 산업. 4차 산업이 서서히 이제 일자리 분야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인 가게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대신하는 그런 기계도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IMF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위기가 터지면. 그리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터지고 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의지라는 게 평소에 좀 가지고 있어야 돼, 평소에. 갑자기 사람이 위기를 겪으면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좀 대비를 하고 있다가 안 좋아지면 그때 이제 발휘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갑자기 뭐 위기를 겪었다고 갑자기 성장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시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 보면 어떻게 해? 적이 공격 올 걸 미리 알면, 뭐 스킨 뿌려가지고 알면 미리 벙커 지어놓고 바리케이드 쳐놓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도 없어가지고 일꾼 겨우 캐고 건물 타들어갔는데 복구도 안 되고 방어기지 않죠. 그럼 뭐 만약에 러시아면 어떻게 돼? 다 밀리는 거 아니야? 대비도 못하고 다 밀리잖아요.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양에는 장사 없잖아.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거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의지고 뭐고 간에 그냥 휩쓸립니다. 그리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서 그거를 뭔가 받아들이고 극복할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헛짓거리 하는 사람 중에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누가 이겨낼까?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자본이 있어 이겨내는 거죠. 몸뚱아리 하나 있다 이겨내는 게 아니죠. 뭐 일자리로 돈이 있어 이겨내는 거지.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내? 의지만 있다 이겨냅니까? 아니에요. 세상 의지만 가지고 살면 안 돼.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살아야지. 한번 생각해요. 스타로 치면 자원도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 어떻게 지어요? 자원을 안 캐는데. 축적된 자원도 없고 캘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자원을 캐 일꾼도 없어요. 그 무슨 수로 건물을 짓고 유닛 생산합니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무리 컨트롤 잘하고 내가 뭐 평소에 잘했다 하더라도 자원 캘 일꾼이 없잖아. 자원을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적진에서 자꾸 러시가 오는데 그냥 보는 상태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학교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지식도 안 가르치는 것부터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아예 안 가르치는 게 왜일까요? 50대 아재들에게 이걸 말하면 그거는 알아서 알아야 되는 거고 학교는 상식을 가르치는 곳이잖아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분 좀 말이 안 맞네. 이 댓글 보면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맞춤법 자체가 좀 심각해. 여러분 이게 또 문제야. 뭐냐 하면 맞춤법 정도는 이해합니다. 여기 맞춤법 틀린 사람인데 우리 정몽이 또 맞춤법 틀렸네. 맞춤법 틀리는 거 급하게 치니까 이해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문장이 해석하거나 문맥 사용하는 거 떨어지고 있어요. 말이 안 맞아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이걸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게 보면 그런 거야. 이 댓글도 볼 수 있을지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휘적 사용이나 문장을 이해한 능력 그리고 자기가 표현한 능력이 굉장히 감퇴하고 있어요. 감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뭔가 이것저것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막상 받아들이는 쪽은 뭔가 이상해. 이 댓글 다시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금융관리 지식을 안 가르치는 거.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학생들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기보다는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 생각을 해요. 네. 현대 역사를 안 가르치더라도 금융은 가르쳐야 됩니다. 금융. 뭐 돈을 모은다거나 돈이 왜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워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은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해.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것 같고 현대 역사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이분 댓글 다신 분부터 뭔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금융지식은 내가 봤을 때 학교에 가르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현대 역사는 선생님이 가르치기 좀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이 교육 자체가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대 사회하고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학교란 기관은.
현대사의 역사를 가르치려면 실물을 알아야 될까? 현재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단에 계신 분들은 좀 동떨어져 있잖아. 50, 60대 아재들에게 이걸 말하면 그건 알아서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아서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알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민주식 같은 거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 왜 대한민국 땅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중요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시중에 안 잡으면 어떻게 사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어짓 안 할 거 아니야.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가포에 대한 뭐 어떤 사회적인 해악이나, 아니 리보빙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뭐 금주식, 뭐 돈을 모아야 되는 이런 얘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푸어족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플렉스나 이런 푸어족을 왜 하냐면, 이게 나쁜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쁜 건지 알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문화처럼 받아들여요. 이런 푸어족도. 빚지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냥 젊은 사람들 트렌드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트렌드가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나쁜 거잖아요. 나쁘다는 인식이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명품 사가지고 카드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금융적으로 안 좋다. 본인 삶에 굉장히 뭔가 막대한 위험을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그냥 내 나이 때면 다 이렇게 하지 않나? 내 또래 친구들 다 이렇게 명품 사고 뭐 카드 지르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카우 같은 말도 나오잖아요. 카우. 진짜 월급은 카우다. 카드 결제 대금 빠지고 난 후 월급을 카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왜 나왔겠어? 그 나쁜 말이잖아. 생각해봐. 아니, 월급이 세금 떼고 나오는 게 내 월급이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금 빼고 나온 게 뭐 카우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쓴다는 거야. 그게 참 안 좋은 거잖아. 월급이 적은데 신용카드 써보니 당연히 월급이 남는 게 얼마 없잖아요. 그만큼 과소비가 많다는 거잖아. 그 나이 때 과소비 해버리면 나이 먹어서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나쁘다. 이게 본인이 뭔가 좀 선을 넘는다. 정도가 심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거 몰라. 그냥 요즘에 이게 문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야. 금융지식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행동을 안 했겠죠. 하라고 해도 안 했겠지.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을 뭔가 다벗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말이 안 맞아요. 댓글에 적으신 분이. 학교는 상식을 가르치는 거야. 학교는 그냥 대학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학교에선 지식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써먹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학교에서 12년 동안 배우지만, 초중 고등학교 그 12년 동안 배운 것 중에 사회에 써먹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거의 안 써먹죠. 영어 말고는, 영어나 국어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제대로 쓰는 건 없어요. 상식은 사회에서 배워야지.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이 상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을 바라면 안 되죠. 교육기관에서. 상식,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이 상식이라는 거는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상식이죠. 보통 사람들이 일컬어지는 것들, 알고 있는 거 상식이라고 하지. 학교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죠. 어떤 대학에 필요한, 대학을 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죠. 뭔가 댓글 적으신 분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댓글 적으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